KFM 스페셜. 이 시간에는 최미근 PD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미근 PD입니다. 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하지 마요.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여기 혹시 어딘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어요. 오늘 주제와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나혜석 거리 아니에요? 네, 나혜석 거리인데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 정월 나혜석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조성된 약 300m가량의 문화거리입니다. 예. 앞서 프롤로그에서 제가 시민들을 만나 나혜석이 누군지 직접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그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원 근현대사를 대표하는 나혜석, 그녀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예, 올해가 저 나혜석 타계 70주년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896년 4월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녀는 시인이자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나혜석 기념홀이 있는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을 찾았습니다. 2층 한편에 마련된 그곳에서 나혜석 선생이 생전에 그린 그림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나혜석 선생님 작품 같은 경우는 연도를 추정을 해요. 1929년도에 그려졌다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정으로. 사실 이 작품 보시면은 나혜석 같지 않아요. 그 얼굴이 완전히 다른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데 도미 유람 씨에 배웠던 서구적 기법으로 표현을 한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거치고 굵은 붓터치로 그림을 그렸는데 콧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생김새 자체가 다 서구의 인물을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화상 작품이에요. 그럼 나혜석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후손들께서 보존을 하셨기 때문에 그 보존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이 두 점하고 이제 리움에서 가지고 있는 그 화령전 작약이라고 하는 풍경화가 있는데요. 그 작품 정도를 대표작으로 남아있는 게 정말 거의 없어요. 예. 나혜석 기념홀이 있네요. 네. 뭐 아까 자화상, 뭐 화령전 작약 이렇게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떤 작품들이 있나요? 2015년 개관한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엔 나혜석 작가의 작품 총 4점이 보관되어 있는데요. 예. 이 나혜석 선생의 후손이 미술관에 직접 기증한 자화상과 기무형 초상을 비롯해서 이 미술관 측에서 구입한 나부와 염노장까지 총 4점의 작품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나혜석 기념홀엔 나혜석 선생의 그림뿐 아니라 생전에 썼던 글까지 전시가 돼 있어서 예술가 나혜석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 알려졌는데 네. 생각보다는 작품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고 또 세계 유랑까지 하는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그녀지만 이 나혜석 선생의 말년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김유진 큐레이터를 통해 자세히 들어보시죠. 그 생계 때문에 작품을 그때 당시에 많이 팔기도 했다고 하고 집에서도 나혜석의 어떤 그런 사회에서 지탄받는 발언들, 글들 때문에 가족들한테 약간 버림받는 상황이 되면서 나혜석의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런 상황이 됐고 머물렀던 절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림들이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남아 있습니다. 네, 정월 나혜석 선생 하면은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아까 또 글까지 전시돼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네. 작가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혜석 선생의 대표작인 이상적 부인에선 현모양처를 세속적인 모델일 뿐 결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아니다. 여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뿐이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예. 뭐 이 글뿐 아니라 나혜석 선생이 당시에 썼던 글들을 보면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당시 여성의 삶을 솔직하게 또 적나라하게 담아냈는데요. 이 김유진 큐레이터 역시 화가 나혜석보다 시인 나혜석 활동에 더욱 주목했습니다. 여성의 그러니까 집가자를 써서 여성의 집이라는 시입니다. 내용이 1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버지의 뭐 인형으로서 그리고 집에서 뭐 살림하는 어떤 여성으로서 벗어나겠다, 그 집을 탈출하겠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지금도 와닿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시입니다. 8, 90년 전에 쓴 네. 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여성으로서 사실 쉽게 할 수 없는 내용. 네, 시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에서 여성이라서 하면 안 되고 남성이라서는 하면 되는 것이냐, 이것은 여성에게만 죄가 되느냐, 이런 것들 정말 서슴지 않은 발언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사실. 근데 거의 100여 년 전 가까운 그 시기에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용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혜석 선생은 여성이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세상은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일제시대 여성들이 넘어야 할 산은 제도가 아니라 아버지와 오빠, 남편 등 남성들이 여성을 옥죄는 제도, 구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나혜석 선생을 조선의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예, 아버지의 인형으로서 여성으로서 벗어나겠다. 그 당시면은 미국에서도 여성들이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많이 했네요, 그런 발언들을. 뭐 남자의 여자로 살지 않겠다.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지금도 쉽지 않은 발언들을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이 나혜석 선생은 글로 세상에 말을 한 건데요. 최근 미투 운동과 함께 여성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이 나혜석 선생의 그때 당시의 활동과 발언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글들 말고도 나혜석 선생이 이혼을 했거든요. 예. 그 이혼한 후의 삶을 솔직하게 담은 글 역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떤 글인가요, 내용이? 조선의 가부장제를 비판한 이혼 고백장, 그리고 여성에게만 정조를 강요하는 그런 남성 이기주의를 고발하는 신생활을 들면서가 대표적인데요. 예. 사실 이 글들은 남성뿐 아니라 같은 여성들에게도 그 당시 지탄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효준 큐레이터 말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그 불륜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이혼을 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공식적인 글로 이제 표현을 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를 시키는 거죠. 그때 당시 이런 그림이나 글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굉장히 뜨거웠죠. 일단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으로서 더군다나 그 당시에 또 여성으로서 세계 일주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한 그림들을 보여줬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열광을 했죠. 작품으로서 다각도에서 조명된 어떤 서구적인 풍경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을 여성 화가가 보여주고 소개했다는 거는 좀 이례적인 일이었을 거고요. 글이 이제 발표됐을 때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한테도 지탄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뭐 조용해라 이런 식의 어투로 나혜석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한가는 이제 여성의 적은 여성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또 해당할 수 있겠네요. 최근에 그 전 세계적으로 여성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사회적 발언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앞서 또 한 시민분 얘기처럼 이 나혜석 선생이 여성운동의 선구자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혜석은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쳤다라고도 하는데요. 이혼을 한 뒤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받았고 결국 가족들까지 나혜석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혜석 선생은 끝까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용기 있는 활동이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간 여성들에게 큰 힘이 됐다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뭐 화가로, 작가로 또 여성 운동가의 삶을 살펴봤는데 네. 최근 그 논란이 됐던 부분 한번 짚어보죠. 이 독립운동을 했다, 아니다, 뭐 친일을 했다, 이건 뭔가요? 지난 3월 23일이죠. 수원박물관에서 경기도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사업 결과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에선 2019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의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이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이 활발했던 수원이 최종 선정되면서 약 8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중 1차 전수조사 과정에 나혜석 선생이 포함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지금 빠진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일부 언론에서 이제 친일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나혜석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난 3월 말에 발표된 지역 독립운동가 최종 명단에 이 나혜석 선생의 이름은 빠졌는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 나혜석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원 화성박물관의 한동민 관장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919년 3월 달에 여학당의 학생들을 조직하고 여학당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독립운동 단체를 이제 결성을 하면서 나혜석은 이제 개성과 평양으로 파견이 돼서 지지자들을 획득하고 독립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이제 잡히면서 5개월 동안 구금이 됐다가 결국 이제 무죄석방이 되어 오는 거가 기본적으로 있고 1920년에 이제 만주 부영사로 부임했던 남편 김우영을 따라가서 23년도에 이제 우리나라를 경천 동지시켰던 그 폭탄 밀반입 사건이 있었는데 특히 황옥 사건이라고 일컬어지는 영화 밀정의 주제이기도 했죠. 그때 그 의열단원들을
숙식을 제공해주고 무기들을 감춰주고 외교 파우치 행랑에 안전하게 국내로 반입될 수 있게 하는 역할들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잡혀요. 경찰에 이제 조사를 받죠. 예. 영화 밀정의 이 황옥 사건 조력자가 나혜석 선생이다 이런 네. 주장이 있는데 이 영화 보긴 했습니다. 근데 영화 속 이 황옥 사건이 뭐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 1923년 경기도 경찰부 소속 경부인 황옥이 의열단 단원과 합심해 일제 주요 기관을 파괴하기 위한 폭탄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했다가 발각된 사건입니다. 예. 뭐 영화 속에선 송강호 씨가 맡은 역할이 황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역사적으로 보면 나혜석은 그때 당시 남편과 함께 만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때 국내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겠죠. 그들에게 거처를 제공해 주는 건 물론 무기를 숨겨주거나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왔다는 게 이 한동민 관장의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당대 외무성 관료였던 김우영조차도 조선 독립운동에 관여하고 연루가 됐다고 하는 사실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불안하고 감춰야 할 어떤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김우영과 나혜석 그 관계는 이제 무죄로 그러니까 이제 덮어버렸던 사실이지만 의열단원들은 그 이후에도 약산 김원봉전이나 의열단에 활동했던 유석현이나 김시현 같은 사람들은 회고록에 나혜석에 대한 감사함을 여러 군데에서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의열단과 관련해서는 명백하게 독립운동을 지원해줬던 사실이 있다고 볼 수 네. 있죠. 일단은 뭐 나혜석 연구하는 학자 얘기로는 나혜석 선생이 독립운동을 했다 하는 건데 네. 그럼 이번에 경기도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사업에서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사실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받으려면 예. 감옥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살거나 경찰의 신문을 받는 등 까다로운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번 조사 사업을 맡았던 유현희 연구원은 나혜석 선생의 독립활동을 증명해줄 증거가 부족했다고 설명합니다. 들어보시죠. 그 수원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되는 분들을 일단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하면 약 840여 명 정도, 800여 명 정도가 수원 지역 일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조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나혜석 선생님도 해당 사항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일단 이제 구속이 되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어떤 독립운동가로서 좀 더 자료를 추적하면 좀 서운이 가능할 거다라고 판단되는 분들을 또다시 200여 분 정도를 추리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사실들이 증명이 되는 분, 뭐 구속이 돼서 신문 기사에 났다던가 아니면은 판결문이 있다던가 신문을 받았다던가 경찰에서 이런 자료가 있는 분들을 우선으로 추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나혜석 선생님에 관한 부분들은 빠지게 된 거죠. 자료가 부족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가로 서운을 신청하기 위해선 여러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네. 앞서 뭐 설명한 것처럼 독립운동을 하다가 구속이 됐다는 당시 경찰의 서류나 신문기사 등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문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말이나 몇몇의 글들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조사를 진행한 연구원은 나혜석 선생의 경우 이에 적합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또 이 나혜석 선생의 친일 논란도 지금 나오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 정월 나혜석 선생이 경기도 독립운동가 발굴 조사 사업 1차 전수조사 명단에 오르자 일부 언론에선 그녀가 오히려 친일파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나혜석 선생에게 드리워진 친일 의혹, 수원 화성박물관의 한동민 관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혜석은 일본 유학을 갔다 오고 남편이 또 이제 만주 부영사로 부임을 했었던 상황 속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겠죠. 그리고 아버지 같은 경우가 1914년까지 이제 군수를 하는 거니까 일제시대 때 4년을 군수 생활을 한 거죠. 친일의 조건에 일제시대 때 군수를 역임한 사람은 친일로 간주를 하는 상황에서는 친일파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오빠 나경석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일본과 관련된 친일 단체의 조선인 대표로 참여하면서 약간의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친일 요소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혜석이 아버지, 오빠, 남편이 그렇다고 해서 친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제 관념적인 것 같고
30년 김우영과 이혼한 이후 죽을 때까지 나혜석이 숱하게 많은 글들을 쓰고 활동을 했지만 친일과 관련된 논설 한 편이 없어요. 그리고 친일 단체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그러면 친일파로 몰기에는 너무 억울하죠. 예.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연좌제 친일인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 나혜석 전문가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그런 건데요. 이 나혜석 선생이 죽기 직전까지 썼던 글들을 봤을 때 일본을 찬양한 글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친일 단체에서 활동한 사실이 전혀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이 나혜석 선생을 친일로 몰아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인 겁니다. 독립운동 기준에는 못 미치고 친일 집안의 딸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독립운동가 선정 과정에서 제외된 계기가 됐을까요? 뭐 그런 의혹 또한 있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나혜석 선생의 친일 의혹과 관련해 수원시정연구원의 유현희 연구원에게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조사가 좀 필요하고 저도 가능하면 나혜석 선생님께서 친일보다는 독립운동을 한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되돌아봤을 때 친일보다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사항들이 있지만 지금은 객관적인 그 증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고 저는 이런 친일의 논란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아직까지 그 친일에 대한 명확한 행적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이제 설인데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자료가 보강이 돼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더 좀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뭐 독립운동이든 친일이든 판단 보류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녀가 독립운동가라고 얘기하기에도 확실한 자료가 부족하고 또 친일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내미는 얘기들 역시 명확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마디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다. 예, 근데 그 독립운동 적합성을 판단하는 증거의 기준이 좀 엄격한 것 같은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그 부분과 관련해 의문을 품었는데요. 예. 역사학자들의 얘기와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저서에 쓰인 글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유현희 연구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은 그 혼란했던 시기에 많은 분들이 몸을 담고 빠지고 하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내지 않으면 사실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에 저희가 집착을 하게 되는 이유는 또 한편으로는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충분히 특권들을 누리고 살았던 분들이 좀 있으신데 그분들이 그 객관적인 근거 없이 내가 독립운동했다라고 했었을 때 그걸 쉽게 뒤집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들은 좀 근거가 명확해야지만 후대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엄격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나 이제 물리적으로 시간이 거의 100년에 가까운 시점이 됐었을 때 이제 그분들의 명예만이라도 좀 회복시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래도 기준이 조금은 완화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드러내놓고 거침없이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감시와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즉 이제 일제가 믿게끔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몰래 한 경우는 기록이 없을 수밖에 없고 드러난 행동은 기록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일까요? 아니면 친일일까요? 네, 어렵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혜석 선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나혜석 타계 70주년을 맞아 또 최근 미투 운동의 붐을 타고 문화예술계에선 그녀를 새 주목하고 있는데요. 나혜석 기념홀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나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나와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갔던 다른 모든 여성들하고 연관된 일이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용기를 내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어하지 않았던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미술 화가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좀 선구적이고 시대랑은 조금 사실 좀 되게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잖아요.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살았던 연도가 되게 한 지금 100년 전이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진짜 큰 용기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문자로도 지금 관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나혜석 선생의 사진을
볼 수 있는 주소를 링크로 걸어가지고 문자를 주시기도 하고. 네. 오늘은 이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지역에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원을 대표하는 인물 나혜석 선생이 거론됐고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까지 살펴봤습니다. 최미근 PD 목소리 이뻐요 이런 채팅창에 글도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